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중국의 보복관세 발표 등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격화로 폭락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2.38% 급락했고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2.41%, 나스닥 지수는 3.41% 폭락하며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은 지난 1월 3일 이후 가장 큰 하루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 달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헝가리 총리와의 회담에서 기자들에게 시 주석과의 만남은 결실이 있을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G20 정상회의는 다음 달 28에서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미국의 관세 폭탄에 대응해 중국 정부가 6월 1일부터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5에서 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어젯밤 낸 성명을 통해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응해 6월 1일 오전 0시부터 미국산 수입품 일부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할 방침으로 관세율은 품목별로 5에서 25%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이폰 사용자가 애플 앱스토어의 앱 독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미국 연방 대법원이 현지 시간 13일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소비자들은 불법적인 반경쟁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이번 판결에 따라 구글이 안드로이드 폰에서 운영하는 플레이스토어에 대해서도 비슷한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모두 급락했습니다. 모두 1% 넘는 하락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코스피는 이 심리적 지지선으로 여겨지는 2100선을 이탈했고 2080선마저 뚫렸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1% 넘게 하락하면서 708선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도 연중 최고점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장중한 때는 1188원대까지 오르게 됐는데요. 이와 함께 외인과 기관들이 매도 물량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모두 하락했습니다. 특히나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3% 넘는 폭락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들 출발 증시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에는요. 간밤 중국 측은 6월부터 600억 달러 미국 제품에 관세 25%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무역 전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브렉시트 이행이 연기되면서 유럽 의회 선거를 앞둔 영국에서는 극우 정당의 지지율이 집권 보수당과 제1야당 노동당 지지율을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브렉시트 상황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이 위안화가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이와 함께 원달러 환율 어제 장중한 때는 1188원대까지 올랐는데 환율 함께 짚겠고요. 이어서 시장에서 이 꿈의 신소재라고 불리는 그래핀 관련주가 동반 폭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 움직임 폭이 큰 만큼 주의도 요구되는데 함께 투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인데요. 바로 투자증권 윤정식 과장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밤 뉴욕 증시 상황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폭락했습니다. 특히나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3% 넘는 하락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그리고 30분 전에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미국의 무역 대표부가 중국산 제품 약 3천억 달러어치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물리는 방안을 공식 제안을 하고 관련 목록들을 공개를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강경 대응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시장 상황들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짚어봐 주시죠. 네, 우선 전일 같은 경우 국내 증시도 좋지 않았지만 미국 증시가 더 좋지 않았습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5월 들어서 계속 좋지 않았지만 이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신고점 기록하고 이 큰 폭의 조정은 사실은 나오진 않았었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에 굉장히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증시별로 좀 정리를 해보면요.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2.38% 상당히 좀 많이 떨어졌는데 급락한 25,324.99에 거래를 마쳤고요. 스탠다드 & 푸어스 500 지수는 전장보다 2.41% 떨어진 2,811.87에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3.41%, 나스닥이 사실 가장 많이 좀 폭락했습니다. 7,647.02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이 다우지수와 S&P 500 같은 경우는 지난 1월 3일 이후에 가장 큰 하루 낙폭을 기록을 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난해 12월 4일 이후 최악의 그런 급락세를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격화 가능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미국은 지난주 중국산 제품 2천억 달러치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을 했고요. 그리고 또 중국산 제품 추가 3천억 달러에 대한 달러에 대한 관세 인상 이런 부분도 돌입을 했다라고 발표했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리스트까지 나왔기 때문에 추가 3천억 달러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또 사실은 맞불을 놨습니다. 중국도 오는 6월 1일부터 미국산 제품 600억 달러치에 대한 관세를 최대 25%까지 올리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이 미국의 관세 인상에 대한 보복 조치를 내놓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국의 보복 관세 발표가 사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복 시에는 더 악화될 것이란 위협을 내놓은 직후에 나온 것이라서 조금 더 이 시장의 긴장감이 팽배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아침에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중국은 오랫동안 미국을 이용했다라면서 중국은 관세에 보복을 해서는 안 된다. 보복하면 더 나빠질 뿐이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 중국이 보복 관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밀리지 않고 중국도 좀 맞불 작전으로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국이 사실은 자존심이 상당히 좀 센 나라인데요. 이 중국 관영 언론에서도 일제히 미국을 비난을 했고요. 이 관영 글로벌 타임스 같은 경우에서는 미국 경제 약점을 정밀 타격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미국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지금 마음이 급한 건 중국이지만 중국이 이 막대한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투매 가능성 등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파국으로 치닫는다라면은 굉장히 이 국채 투매까지 나온다라면 전 세계 경제 굉장히 좀 크게 흔들릴 수 있을 정도로 금융위기 수준까지도 흔들릴 수 있을 가능성 충분히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작지만 그래도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라면은 중국도 이렇게 쉽게 물러설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보셔도 되겠고요. 이런 양국 대립이 격화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이 위험자산 투자 심리가 급속히 좀 나빠졌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오후 들어서 이 다소 유화적인 발언을 내놓으면서 지수가 낙폭을 조금 줄였었지만 하지만 굉장히 조금만 줄였었고요. 다시 원래대로 거의 회귀하면서 이 지수에 대한 낙폭을 큰 폭으로 줄이기는 좀 힘든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추가 3,200억 달러에 대해서 장중에서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지만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대로 리스트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다음 달 일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날 계획이다라고 밝혔지만 이런 부분들을 시장을 돌릴 만큼은 아직은 좀 부족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 미국 증시에 대해서 한번 또 출렁였던 그런 이유가
미국채 10년물과 3개월물 금리가 역전되는 이게 경기 침체를 사실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역전되는 이 모습이 나오면서 이 시장이 한번 출렁였었는데 전일 같은 경우도 10년물과 3개월물 금리가 역전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역전되는 이유가 뭐 결국은 양국 갈등이 경기 침체를 유발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다시 커졌다라고 보셔도 되겠고요. 이 미국 정책에 대해서 불확실성은 사실은 상당히 좀 커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무조건적으로 안 된다, 뭐 굉장히 악화될 것이다로만 보기는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뭐 현재 좋지 않은 상황은 맞지만 뭐 그렇게 결정짓기는 좀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왜냐하면 미국 제품에 대한 관세율 상향 조정이 6월 1일이고요. 이 중국도 6월이기 때문에 결국 양국 모두 실제적인 관세율 인상이 6월이라는 점을 감안해서는 이때까지 어떻게 보면은 좀 바꿔 말한다면 좀 긍정적으로 말한다라면은 협상을 좀 더 열심히 해보자. 그래서 6월에 관세율이 인상되기 전에 우리 좀 타결을 이뤄보자라는 좀 바꿔 생각하면은 다르게 좀 볼 수도 있는 그런 모습들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미국과 중국 자존심 싸움 하면서 뭐 표면상으로는 격화될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렇게 격화된다라면은 양국 모두 좀 극단적인 모습들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는 어느 정도는 좀 제어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장중에 그리고 증시가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하락이 좀 세지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장중에 좀 발언을 했던 이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은 뭐 크게 극단으로 가지는 않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G20이 되거나 아니면 그 전에 좀 고위급 정상회담에서 이 타결이 이루어져야지만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진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종목별로도 좀 말씀드리자면은 사실은 뭐 대부분의 종목들 하락폭이 좀 컸습니다. 무역 분쟁이 격화되자 실적 부진 우려가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애플 같은 경우도 6% 가까이 좀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뭐 큐로스라든지 스카이웍 뭐 이런 부품주들도 5% 넘게 하락을 했고 마이크론, 인텔, 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뭐 반도체 업종들도 뭐 4에서 한 6%까지 좀 하락폭이 좀 컸습니다. 항공기 제조업체인 뭐 보잉, 캐터필라 GM 포드 같은 종목들도 뭐 적게는 3%, 많게는 5%까지 하락을 했고요. 대부분의 종목들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 아마존이라든지 뭐 콜스 같은 뭐 소매 유통 업종들도 한 3에서 4% 정도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이 국채 금리 다시 역전이 되면서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금융주들도 대부분 하락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섹터들로 대부분이 뭐 거의 다 사실 하락을 했고요. 뭐 보합 정도 이룬 섹터만 있었지 주요 ETF만 살펴보더라도 이 상승을 한 ETF가 사실은 뭐 미국 국채라든지 물가 연동체 뭐 이런 실질적인 종목이 편입되어 있는 ETF가 아닌 뭐 저런 ETF만 상승을 했고요. 대부분이 하락을 했고 하락폭도 상당히 좀 큰 그런 뭐 질적으로는 좀 좋지 않은 그런 많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미국 증시가 보여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들은 CNBC는 간밤에 미중 무역 충돌로 5월 증시 거의 50년 내 최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까지 했는데 미중 무역 전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시장을 의식하기로도 한 듯이 내달 G20에서 신진핑을 만날 것이다. 결실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계속 하루가 다르게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무역 전쟁 방향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적으로는 이제는 속도 조절 어느 정도 여기서 더 격화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아 보입니다. 우선적으로는 6월부터 뭐 관세 인상하는 품목들도 나왔고요. 관세 인상률도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센 그런 제재들이 나온다라면 시장 충격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질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시장이 충격이 있다라면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에도 문제가 있고요. 중국에 있어서 경제 지표 자체도 좀 깨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세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경제 지표가 시장 예상치보다 좋게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미국도 지표가 좋았고 중국도 지표가 좋았고 사실 시장 예상치는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쪽으로 많이 봤지만 이 중국과 미국 모두 경제 지표가 어느 정도 나오면서 사실은 버틸 수 있는 뭐 그런 명분들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한 번 더 그 무역 관세에 대한 부분들, 무역 전쟁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세게 나온다라면은 경제 지표 충분히 깨질 가능성 있고요.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농산물에 대해서 중국 수입이 굉장히 좀 많이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미국이 농산물 많이 수출을 하는데 미국에서 중국으로 가는 농산물이 70% 이상 현재는 감소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그리고 경제 지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양국 경제가 얼마만큼 충격을 미치느냐도 사실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지만 지금 주어진 게 약 한 3주 정도입니다. 3주 안에 좀 빠른 속도로 협상을 좀 진행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레리 커들러 이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는 이 전날 인터뷰를 통해서 중국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을 중국 베이징으로 초청했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이 시진핑 국가주석도 트럼프 대통령이랑 이 다음 달 일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만나서 무역 현안 논의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속도 조절 혹은 조금 더 완화된 이 긍정적인 발언이 현재로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더 악화될 가능성은 매우 좀 낮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유럽 상황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브렉시트 이행이 연기되면서 유럽 의회 선거를 앞둔 영국에서는 이 극우 정당의 지지율이 집권 보수당과 제1야당 노동당 지지율을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은 미국과 중국 이 무역 전쟁이 더 큰 경제에 미친 영향이 좀 더 크지만 예상하기에는 이 영국 이 브렉시트가 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미국 브렉시트 이행이 연기되면서 오늘 23일이죠. 유럽의회 선거를 치러야 하는 영국에서 극우 정당의 지지율이 집권 보수당 그리고 제1야당 노동당 지지율을 넘어서는 좀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극우 정치인인 나이젤 페라지가 이끄는 브렉시트당의 지지율이 34%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좀 굉장히 이 독특한 일이 발생을 했고요. 노동당 같은 경우는 21%, 이 보수당이 집권 여당이 11%로 3위에 머물면서 4위죠. 이 자유민주당, 자민당 지지율이 12%이기 때문에 보수당이 굉장히 좀 지지율이 낮게 나오고 그리고 제1야당인 노동당이 21%가 나왔는데 생긴 지 오래되지도 않은 이 극우 정당인 브렉시트당이 34%. 이 사실 브렉시트당이 창당한 지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 지지율이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갔다라는 부분들은 이 페라지 대표의 노딜 브렉시트 주장에 상당히 좀 힘이 현재로서는 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영국도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격화는 되지만 파국으로는 치닫지 않고 있거든요. 이 노딜 브렉시트로 간다라면은 굉장히 좀 충격은 영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굉장히 좀 셀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부분들 물론 지지율 같은 경우는 브렉시트당이 굉장히 빠르게 좀 34%까지 한 달 만에 올라갔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이 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투표로 간다라면은 이렇게까지는 좀 높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영국도 어느 정도의 속도 조절이 나올 가능성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이 나올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좀 적어 보입니다. 네, 유럽 이슈까지 함께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바로 투자증권 윤정식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인데요. SK증권 여부 PIB센터 이재강 이사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오늘 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도 벌써 중순입니다. 참 날씨는 참 좋아요. 제가 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주말마다 산에 가는데 지난주는 영암에 월출산을 갔다 왔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예, 남한 최고의 돌산이 아닌가. 돌의 그 모습이 거의 예술적이더라고요. 자, 그런데 계절의 여왕이나 5월에 벌써 이제 중순이 들었는데 주식시장은 여전히 북풍한살에 찬바람이 몰아치고 있고 언제 끝날지마저 알 수 없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도 제가 주식 투자 지금은 조심할 때다. 초보 투자자분들은 아예 쉬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그 말씀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이슈를 말씀드리기 앞서
처음 여러분을 찾아뵙는 이재광의 나침판 이 시간을 통해서는요. 이런 말씀 한번 해드릴게요. 주식 투자는 확률의 게임이다 하는 점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99%가 상승한 일이 높다 하더라도 실패할 수 있는 것이 주식시장입니다. 왜? 주식시장은 100%가 없기 때문에. 자원과학 분야에서는 그죠? X와 O가 확실하죠. 딱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회과학 분야, 특히 이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죠. 딱 떨어져 100% 확실하다는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99% 상승 확률이 높다 해서 상승에 배팅했다 하더라도 실패할 수 있는 것이 주식 투자입니다. 그런데 51%의 상승 확률이 높다면 그래도 상승에 배팅해야 되는 것이 주식시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식시장은 확률의 게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의 장은 어떠냐? 확률적으로 주가의 상승을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해서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장입니다. 나는 이 장에서도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왜? 주가가 폭락하더라도 상한가에 들어가는 종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확률적으로 수익을 지속적으로 낼 확률이 점점 더 적어지기 때문에 그런 때는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식 투자 실력은 어느 정도이며 그리고 현재 시장 상황은 상승 가능성이 높은 장인지 하락 가능성이 높은 장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최 앵커의 의상이 아주 좋습니다. 주가가 워낙 침체 규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붉은색 의상 아주 좀 의도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최 앵커 의상처럼 오늘 주식시장은 아주 미국 시장의 폭락에도 불구하고 활짝 피어오르면서 붉은색으로 물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는데요. 혹시 우리 최 앵커 깜냥이라는 뜻 알고 계십니까? 뭐 자신의 능력 이런 의미 아닌가요? 그렇죠. 이 깜냥껏 해라 하는 것이 우리나라 이제 옛말인데요. 자기의 능력만큼 능력 범위 내에서 해라. 너무 무리하지 마라. 하면서 자기의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하라 하는 것이 깜냥이라는 뜻입니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투자자분들 자신의 수준에 맞는 그러니까 깜냥껏 주식 투자도 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있으셔야만 된다 하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자기가 어느 정도 배팅할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학창시절에 일본 말로 비유된 그 유머들이 참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 말씀드리면 비사이로 마까라는 거 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농담처럼 그런 유머를 많이 했는데요. 가장 날씬한 사람, 가장 발 빠른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그 사람 이름이 뭐냐? 세계에서 가장 얍삽한 사람, 발 빠른 사람, 날씬한 사람. 빛이 오는데 죄송합니다. 그렇죠. 비가 오는데 비 그 사이사이로 막 지나가는 사람을 갖다가 비사이로 막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좀 썰렁하기는 하죠. 그것처럼 주시장 자신 따라는 아무리 폭락을 해도 내가 사는 건 다 올라갈 거야. 이런 비사이로 막가식의 사고방식을 갖고 접근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한두 번 성공한다 하더라도 10번 성공한다 하더라도 단 한 번의 실수가 여러분의 주식투자 수익률을 마이너스로 반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 것을 꼭 명심하시면서 지금은 확률적으로 상승보다는 하락이 그렇죠? 더 쉬운 다시 말해서 주식시장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기가 점점 더 어려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시장이라는 점. 그래서 오늘은 제가 나침판 이 시간을 통해서 주식 투자 확률의 게임이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도 함께 2부에 따라가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환율 이야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중한 때는 원달러 환율이 1188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수급도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고요. 앞으로의 환율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익히 다 알 겁니다. 그렇죠. 원달러 환율 동향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거는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업하시는 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외국인 투자가들이 국내 주식시장에 들어올까 말까 하는데 여러 가지 그들만의 판단 지표가 있고 각 펀드마다 각 투자자마다 자기가 기준을 삼는 룰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가 환율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을 판단할 때 외국인 투자가들이 대한민국의 신용등급, 투자 등급이 어느 정도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치가 환율이거든요. 그런데 이 원달러 환율이 28개월 만에 최고치 1,800원 선을 훌쩍 뛰어넘더니 죄송합니다.
1180원 선을 훌쩍 뛰어넘더니 어제는 환율이 1187원 50전. 와, 2년 4개월, 28개월 만에 최고치 행진을 벌이고 있습니다. 환율이 최고치를 간다는 건 무슨 얘기죠? 원화 가치가 급락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자국의 통화 가치가 급락한다는 것은 거의 국가가 모라토리엄 의지가 있는 부실한 국가일수록 원화 가치가 종이떼기가 된다는 얘기죠. 그 나라의 돈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원달러 환율 등이 이제 1200원대 돌파도 초읽기가 아니냐 하는 것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앞서서도 제가 방송 첫 마디 체크포인트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항목이고요. 잠시 후 오늘의 투자 전략 시간에서 또 말씀드릴 겁니다. 환율 시장. 근데 어제 미국과 중국의 그 협상이 저 트럼프 이 미국 대통령 참 어찌 보면 영악한 건가요? 완전히 너무 사업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 착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이라는 나라를 운영하는 대통령은 하다못해 우리와 같은 우리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더군다나 미국이라는 나라는 지구촌을 이끌고 있는 최대 강국 아닙니까? 그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것은 미국의 대통령뿐만 아니라 세계 지구촌의 대통령의 사실을 너무 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국의 이익, 자기 회사 이익, 자기 직원들의 배부르고 등 따순 거, 자기 주머니의 두둑함만 너무 따지는 것이 아닌가. 좀 대승적인, 좀 거시적인 그런 안목이 더 필요한 분인데 좀 그런 건 아쉽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튼 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이미 2천억 달러의 관세를 20% 추가 부과했습니다.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죠? 600억 달러를 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 다음 달부터 하는 천명을 해서 이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맞대결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뉴욕 증시가 오늘 폭락을 보였습니다. 또 하나 착각하는 것은 이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히든카드 3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전 세계 70-80% 이상의 그 수출을 하고 있는 희토류 수출을 만약에 중단시킨다면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의 첨단 기술 시장이 아주 초토화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반도체라든지 첨단 AI라든지 모든 분야에 들어가는 이런 부품을 희토류로 제품에서 만드는데요. 이 희토류 수출의 70-80%를 중국에서 수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희토류 수출을 금지한다면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1조 원을 훨씬 뛰어넘는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1조 달러죠. 중국이 미국 국채를 팔기 시작한다면 이거는 세계 공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큰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위안화입니다. 미국이 위안화를 가지고 장난을 친다든지 조작을 한다면 이 또한 엄청난 위협이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어제 중국 정부가 기준 환율을 달러당 6.7954 위안으로 구시를 했습니다. 상승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0.06%가 저하가 됐습니다.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중국만이 가지고 있는 히든카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역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맞대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국내 주식만, 국내 경제만 아주 치명타를 찾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체 국내 시중신가 다시 하락하면서 이제 2079포인트로 2050포인트대의 박스권 마지노선을 붕괴시킬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고요. 환율시장도 위안화 가치 하락에 따라 국내 원화 가치도 크게 하락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시장은 어제가 어렵고 오늘이 어렵다 하더라도 내일이 희망이 있다면 주가는 상승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제도 어렵고 오늘도 어려운데 내일도 어렵대요. 안 보인대요. 이것이 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환율시장이 특히 이제 1187원으로 1190원대에 근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200원대 돌파는 초읽기가 아니냐 하는 것이 많은 외환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본다면 이런 불안한 환율 입장에서 주가의 상승을 기대하기는 더욱더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께서도 이 환율 시장의 동향은 좀 더 면밀하고 세밀한 검토와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환율 흐름 계속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장에서 꿈의 신소재로 불리는 그래핀 관련주가 동반 폭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 움직임이 폭이 큰 만큼 좀 주의도 요구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 그래핀의 그 꿈의 신소재라는 것은
뭐 어제 오늘 나왔던 얘기는 사실 아닙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올 연초에 발표가 됐죠. 이 흑연을 주로 하는 그 구부려도 아주 굉장히 좋은, 요즘 그 핸드폰이나 포터블 폰에 이제 구부려도 되는 그런 게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흑연을에서 추출하고 있는 그 재료인데, 그래서 신소재라고 하는데 전류 전도율도 굉장히 좋고요. 구부려도 상관없는 이 신소재가 그래핀이라고 합니다. 저도 뭐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근데 이 그래핀이 국내 그래핀 선두주자를 할 수 있는 홍병기 서울대 교수가 이 그래핀으로 인해서 급등하고 있는 국일제지가, 그렇죠? 뭐 이거 뭐 최근 2주 만에 500% 가까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자 이 그래핀에 대한 논란에 불씨를 당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르시 말해서 이 홍병인 교수께서 이 그래핀, 이거 국일제기가 발표한 IR를 통해서 발표한 그거에는 너무 성급한 면이 있다. 실질적으로 가시권, 실질적으로 적용해서 생산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아직까지 검증된 것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검증을 한번 하자 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물론 국일제기 측에서도 어떤 대안으로 응할지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최근 급등하고 있는 이 그래핀 관련주의 주가들이 어제장에서 요동을 치는, 그러니까 천당과 지옥을 오락가락하는 그런 급등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일제주 최근 2주 만에 500%가 상승을 했고요. 관련주로 할 수 있는 대창, 상보, LMS라든지 대우, AP라든지 휘닉스 소재, 오리엔탈 전공 같은 종목분들이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자, 그동안 장기 침체 국면에서 동전주라 불렸던 국일제지가 그래핀 발표로 인해서 500% 이상 2주 만에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자 그 그래핀 관련 임직원들 6명한테 제공했던 우리사주가 주당 600원씩 제공했다고 합니다. 이거 지금 어제 종가로 3,900원대거든요. 그렇다면 6배 이상의 크게 수익을 내는 이 신주가 17일 날, 그렇죠? 오늘이 14일입니다. 14일이다 보니까 며칠 후이죠? 17일 날 3일 후에 신규가 상장이 됩니다. 이때 매도가 가능하죠. 이것이 140만 주, 청주식의 1.2%의 물량이 최대 가능성도 있는 이 임직원들이 급방석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는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최근 이 그래핀 관련주에 대해서는 투자자분들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시장이 침체 국면을 보이면서 마음이 조급하다 보니까 움직이는 종목에 따라하는 그런 뇌동매매 패턴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다시 한번 고점에서 물려서 고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자, 주식 투자 격언에도 루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이것이 설사 사실이 하더라도 이미 저점 대비해서 상당폭 올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한다 하더라도 조정을 받을 그런 과열권에 진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그래핀에 관한 논란은 서울대 홍병인 교수뿐만 아니라 울산과학기술원 저탄소 혁신 소재 연구 센터장으로 계시는 신현석 교수께서도 이 다소 과장된 광고가 가능성이 없다 하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그래핀에 관한 논란은 그렇죠, 다소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공방이 이어질 때까지는 주가는 어느 정도 급등락의 변동성이 심한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 실질적인 매매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MSCI 반기 리뷰가 나오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 리뷰를 통해서 오늘 우리 장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사님, 오늘장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국내 주시장 이미 앞서서 한 달 전부터 말씀드렸죠. 박스권 트레이드가 갖춰져 있는데 또 불안하다. 그래서 철저하게 초보 투자자분들은 매매를 자제하고, 그리고 선수 어느 정도 매매를 자신 있는 분이라 하더라도 단기 매매 전략을 취하라.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렸던 현금도 종목이라고 생각하라 하는 말씀을 너무 강조드렸습니다. 저는요, 현금을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시다면, 그렇죠, 주가의 하락을 보면서 여러분은 겉으로는 웃을 수는 없겠죠. 근데 속으로는 어떻습니까? 네, 미소를 짓고 계실 겁니다. 네, 더 떨어져라 하는 거죠. 싸게 사겠다는 겁니다. 100% 진리입니다. 위기가 크면 클수록 그 다음에 오는 기회는 더 커집니다. 배가 됩니다. 그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장마다 꼴뚜기일 수 없듯이, 그죠? 하루 이틀 장사할 것도 아닌데 주식 투자는 타이밍의 예술이라는 점 명심하시면서 오늘 장도, 그렇죠, 전략을 그리고 매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 우선 드립니다. 자, 먼저 오늘 장의 매매 전략,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기 앞서 체크 포인트. 첫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그렇죠. 원달러 환율 종합입니다. 어제 1187원 50전, 무려 10원 50전이 상승했습니다. 1180원 집한 것도 문제인데 하루 변동폭이 10원을 넘어서고 있어요. 아이고, 이것은 무슨 전 남이나 어디 중동, 아프리카 국가들만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상황인데 세계에서 세 번째로 올해 들어서 원화의 가치가 절하되는, 원화의 가치가 하락하는 그런 대표적인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문제 있습니다, 이거. 관련된 분들은 다시 한번 반성하면서 모두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체크해야 될 사항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환율 시장이 이런 불안한 상황 속에 주가의 상승을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과 중국의 결별 이후, 무역 협상 결별 이후 향후 진행 상황입니다. 자, 미국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가만히 있던 중국이 이놈들 그랬어? 우리도 맞대응하겠다. 600억 달러 관세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추가적인 쪽으로 어떻게 하느냐. 미안하다 서로 악수하면서 야 나도 철회할 테니까 너도 철회해. 잘 해보자. 이렇게 끝날 것인지. 그래? 그럼 추가적으로 미국에서 그럼 3,250억 달러 추가 관세 부과를 준비하고 있다 하죠. 3,000억 또 해. 중국에서 또 해.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문제는 커집니다. 따라서 향후 진행,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진행상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번 주 체크해야 될 주 테마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MSCI 나오고요. 그리고 내일 4월 미국의 산업 생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16일에는 월마트 실적이 나와요. 미국의 월마트라는 것은 소매업의 사거든요. 월마트의 실적 여부에 따라 이 실종, 소매 경기에 대한 지표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월마트의 실적. 그리고 17일 날은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가 되죠. 이런 것들 한번 같이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박스권 하단이죠. 왔습니다. 박스권 하단이 붕괴된다면 반등을 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하락할 때 추격해서 매도할 필요는 이미 없습니다. 그러나 상승은 이게 또 관건입니다. 왜? 지금부터 반등을 보인다 하더라도 이것이 상승으로 전환되기까지는 또한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하는 것은 이건 반등입니다. 반등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매수하는 게 아니라 반등을 이용해서 물량을 더 줄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보수적인 접근 방법 필요하다. 단기 급락에 따른 반등 국면에 진입을 할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제가 박스권 하단으로 선정해드렸던 2050포인트가 코스피 시장 기준으로 붕괴될 경우에는 반등을 줄 겁니다. 그 반등을 이용해서 선수들은 하락할 때 매수했다 조금 먹고 빠져나온 이거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여전히 주식 편입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반등을 위해서 여전히 비중을 줄여주십시오. 매도를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여전히 물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왜 계좌마다 다 물려있을까요? 자기 계좌는. 그럼 그분들은 전혀 주식 투자에서 이익 본 적이 없을까? 있습니다. 근데 이익 보는 거는 조금만 이익이 나면 털어버려요. 매도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계좌는 다 시퍼렇게 멍이 들어있어요. 빨간색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그분은 뭐라고 하죠? 장기 투자한답니다. 자기는 단기 투자 안 하고. 그거는 장기 투자가 아니라 포기 투자라는 점 또한 제가 앞서서 이 시간을 통해서 언급해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 망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현금도 종목이라는 말씀 드렸죠? 네, 여전히 현금 비중을 일정 부분 유지해가는 그런 보수적인 투자들과 요구되고 있고 초보 투자자분들은 여전히 매매 자제 구간입니다. 따라서 그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도 적으로 그리고 일단 상승을 이용해서는 연속 급락, 연속 하락에 따른 반등면에 진입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반등을 보인다면 그 반등을 이용해서 물량을 줄여주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주식시장 말씀드렸습니다. 상승과 하락만 있는 것이 아니라 횡보하는 국면이 있기 때문에 상승 확률은 33%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 강조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1년을 기준으로 해서 3분의 2는 쉬고 3분의 1 기간만 해야 되고 하루 중에서도 마찬가지죠. 일주일 중에서도 마찬가지, 한 달 기간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때보다는 보수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남겨놓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하락할 때 쫓아가면서 매도할 필요는 없지만 반등을 이용해서 역시 비중을 줄이는 이런 매매 전략으로 접근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슈와 전략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이재광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오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오늘도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한낮 여름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15도, 대전은 14도, 속초는 12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 26도, 대전 27도 등 30도 가까이 기온이 오르며 덥겠습니다. 다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쪽 지방은 낮 기온이 20도를 조금 웃돌며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 수도권과 충청, 경북은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며 공기가 탁하고요. 오후부터는 차차 먼지가 해소되겠습니다. 또 자외선 지수는 중부지방 나쁨, 남부지방은 약간 나쁨 단계를 보이겠고요. 오존 농도는 전국에서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볕이 강한 오후 시간대 야외 활동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겠고요. 일부 남부지방은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춘천과 청주의 낮 기온 27도로 낮 동안 덥겠고요. 일교차가 10도 이상 매우 크게 벌어져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동해안 속초는 12도에서 시작해 한낮에는 22도까지 오르겠고요. 강릉의 낮 기온은 23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부산과 제주는 오전에 비가 대부분 그치겠고 전주의 낮 기온 27도, 대구는 2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상으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남부지방 곳곳으로 비 예보가 들어있고요. 당분간 평년 기온을 웃돌며 낮 동안 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